자, 가겠습니다. 등록 면허세 성격 있죠, 여러분? 뭐 가볍게 확인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행위세다, 유통세다, 응능과세다, 대물세다. 여기는 뭐와 똑같죠, 여러분? 취득세와 똑같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4번만 5번 묶어놓고 별표 하나. 여기가 등록 면허세의 고유 특성입니다, 그랬죠? 그래서 등록 면허세는 무슨 주의를 취하고 있다, 그러면 엄격한 형식주의를 취하고 있다. 그래서 등록 면허세는 엄격한 형식주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등록 면허세는 절대 무슨 말 못 나와요, 여러분? 사실상이란 말이 못 나오죠. 그래서 대신 나오는 말이 뭐죠, 여러분? 외관상. 외관상이 뭐야, 여러분? 바깥으로 보이는 모습. 잘생겼죠. 그래서 절대 등록 면허세는 무슨 말이 못 나와요, 여러분? 사실상이 못 나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죠, 여러분. 자, 사실상의 현황과 어떤 특정한 사건에 대한 사실상 현황과 공부상의 현황이 다르면, 그죠, 다르면. 그럼 이때는 등록 면허세 어디로 가냐, 그 얘기야. 사실상 현황과 공부상 현황이 다르다면 등록 면허세를 과세할 때는 둘 중에 어떤 걸 기준해서 과세하는가? 등록 면허세 뭐를? 공부상 현황을 가지고 기준 과세하죠. 대부분의 모든 조세는 어디로 가는데? 사실상이죠. 무슨 과세 원칙? 실질 과세 원칙이죠. 그래서 우리 부동산 세법은 사실상으로 가는데 유일하게 뭐만? 등록 면허세만 여기로 못 가고 어디로 간다? 공부상 또는 뭐 외관상. 그래서 등록 면허세는 절대 무슨 말 못 나온다. 예, 요 말을 꼭 체킹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등록 면허세는 무슨 주의죠, 여러분? 명의자 과세 원칙을 취하고 있죠. 명의자 과세 원칙. 그래서 등록 면허세 납세무자가 누구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은 그 등기 명의자만 잡으시면 되죠. 누구만 잡으라고? 등기 명의자. 그럼 여러분 등기는 누구 명의로 하는 거예요? 권리자 명의로 하는 거예요? 의무자 명의로 하는 거예요? 권리자 명의로 등기하는 거죠. 즉 권리가 발생하거나 권리가 증대가 되는 권리자인데 그 권리자는 사실상 권리자예요? 외관상 권리자예요? 외관상 권리자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5번. 등록 등에 대한 행정사무에 대한 밑줄 뭐죠, 여러분? 수수료적 성격의 조세다. 수수료. 여러분이 뭘 하려면, 등기를 하려면 먼저 뭘 내야 돼? 등록 면허세를 먼저 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네, 수수료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 173조. 과세권자 납세 문제 갑시다. 자, 등록 면허세 과세권자는 누구냐? 그 얘기죠, 여러분. 그러면 이때는 납세지를 관할하는 누가 여러분? 도지사 또는 누구야? 구청장이죠, 여기. 취득세는 도지사 또는 여기가 뭐였어? 특광시장인데 등록면허세는 특광시장이 나오는 게 아니라 누가 나온다? 구청장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모든 지방세는 누가 쫓아나온다? 여러분? 특별자치시와 특별자치도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세종자치시장이나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그 지방세 종류와 관계없이 다 과세권자가 되는 거죠. 왜? 여기는 특별자치시도니까. 자, 그 다음에 납세무자. 등록면허세 납세무자. 별표 하나 쳐져 있죠, 여러분? 예, 그래서 과세권자와 납세무자에서 등록면허세 납세무자. 정말 가끔 가다가 시험에 나오는 부분이죠. 그래서 등록 면허세 납세는 누구냐? 거기 밑줄 쳐져 있죠? 등기 명의자. 근데 그 등기 명의자는 사실상의 권리자, 외관상 권리자, 외관상. 예. 무슨 주의니까? 형식주의니까. 이때 등록 면허세 납세 의무자로 문제가 나오면 그냥 등기 명의자만 찾으시면 돼요, 여러분. 이건 이미 여러분이 등기법 등을 통해서 다 배우셨잖아. 그러면 1번 저당권을 설정 등기한대. 저당권 설정 등기한대. 그러면 저당권 설정 등기는 채권자인 저당권자의 권리야? 설정 의무자인 채무자의 권리야? 채권자의 권리잖아. 저당권 설정 등기는. 그러니까 이때는 당연히 채권자인 누가? 저당권자가 납세 의무자는 거죠. 저거 누구야? 은행 등 적으시면 되죠. 은행 등. 근데 은행이 힘이 세니까 이걸 누구한테 전가시켜? 채무자한테 전가시키는 거죠. 제가 근무할 때만 해도 그러세요.
주택담보대출 기표한다 그러면 예, 거기에 대출 약정을 맺죠. 여러분 약정과 약관은 구분하실 수 있죠. 약정은 뭐야? 1대1로 계약을 맺는 거고 약관은 공통, 불특정 다수인을 공통, 동일하게 적용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 예금 통장 보면 통장 뒷면에 뭐가 있어? 약관. 그럼 약관이라는 것은 이 예금을 거래하는 모든 고객이 어떻게 하는가? 동일하게 적용되는 거래죠. 그게 약관. 그리고 그 수신을 내는 과정에서 우리 우대금리를 적용할 거냐 또는 네, 우대금리가 아닌 일반 금리 적용할 거냐 그 하나하나 계약을 맺는 거. 이거는 뭐야? 약정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대출 약정을 맺는 과정에서 대출 실행에 따라서 발생하는 부대 비용은 채무자 을이 부담하기로 한다. 대출을 계약을 맺을 때는 갑이 누구야? 은행이 갑이야. 채무자는 뭐고? 을이야. 그래서 이렇게 대출을 맺는 대출 실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대 비용은 누가? 채무자 을이 부담하기로 한다. 이렇게 약정을 맺고 그 약정에 따라서 대출을 신청하면 대출금이 내 통장에 다 들어오질 않고 일부 짜투리가 떼지죠. 그럼 예를 들어서 1억이 들어왔어. 1억을 대출 신청했으면 내 통장에 얼마 들어와야 되는데 1억이 들어와야 되는데 1억이 들어오지 않고 예를 들어서 뭐 9,920만 원 들어왔어. 분명히 내 대출 얼마 신청했는데 1억을 신청했는데 내 통장에는 얼마만 들어왔다고 9,920만 원. 그럼 얼마 비는 거야? 80만 원. 이거 은행원이 먹은 줄 아는 가끔다 제가 먹은 줄 아는 분이 계신데 아니야. 제가 먹은 게 아니에요. 이거 뭐야? 법무사 대행수수료. 등기 저당권 설정하면 은행이 직접 안 하고 누구한테 맡겨? 법무사한테 불러. 법무사. 들어오라 그러면 법무사 짤짤짤 대고 사무장 와서 네, 물고 가죠. 그러면 대행수수료 주죠. 그 다음에 뭘 줘야 돼? 인세 줘야겠죠. 또 등록물에서 줘야 되겠죠. 그걸 까고 남은 금액 드는 거죠. 그래서 결론. 어쨌거나 이거는 당사자 간의 모의 한 경우 여러분 약정이 한 경우. 그러나 지방세법상 납세는 은행인 채권자 채무자야. 등록물에서 납세는 누구다고? 은행인 채권자야 아니면 채무자야? 무조건 우리 지방세법은 채권자인 은행이 납세무자 되는 겁니다. 그 대신은 누가 냈어요 지금? 채무자가. 그럼 우리 세법은 어떻게 보냐? 채권자가 낼 거를 채무자가 대납한 걸로 봅니다. 그래서 법률상 납세는 누구다? 채권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뭐 전세권이나 임차권 설정 등기 한답시다. 그럼 전세권 설정 등기, 임차권 설정 등기는 임대인의 권리와 임차인의 권리를 보하게 한가? 임차인의 권리를 보하게 한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임차권자인 누가? 임차인 등이 바로 뭐가 되는가? 납세 의미가 되죠.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자, 말소한다 합시다. 이번엔 말소. 저당권을 설정하는 게 아니라 저당권이 뭐야 여러분? 말소 등기한대. 그럼 저당권 말소 등기했다는 등록면허세 납세는 누구야? 채무자가 되겠죠. 왜? 그동안 대출 대출에 따라서 저당권 설정된 걸 뭐 하는 거니까? 말소하는 거니까. 그래서 권리가 증대되는 사람은 누가? 채무자죠. 따라서 여러분, 채무자가 등록면허세 납세죠. 그래서 여러분이 은행에 대출금을 다 완납하면 대출금 다 갚았어. 그러면 대출금에서 뭘 받고? 완납 증명서를 발급받고 그 다음에 등록면허세 얼마 내고 6,000원 내고 등기소 가서 뭐 하는가? 저당권 말소 등기 신청하셔야 돼요. 근데 요즘 그걸 누가 해줘 다? 요즘 은행이 다 해주죠. 왜? 영업이 치열하니까 그 서비스로 그동안 우리 은행에다 뭐 내느라고 이자 내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서비스로 말소 등기는 요즘 은행이 해줘. 그리고 마지막 한마디 더 해. 뭐? 또 받으러 오세요. 그런 거야. 그래서 요즘은 대출 받는 사람이 은행에서는 뭐야? 고객이요. 주요 고객이죠. 예전에 제가 근무할 때만 해도 대출 받는 사람보다 뭐를? 예금을 많이 해주는 사람을 선호했어. 근데 요즘 뭐 받는 사람 좋아해? 대출 받으면 은행에서 VIP가 돼. 그래서 은행 가서 대출 많이 받아. 자, 그 다음에 등록 면허세, 뭐 과세물권 납세지 보시면 되고요. 다음 페이지 174쪽 보죠. 자, 납세지. 일단은 양례로 1번 부동산 갑시다. 부동산. 부동산 무조건 어디야 그러면? 소재 지점 뭐 예비 없죠. 저거 예비 없음. 단 지방세 때만이죠. 국세 때는 어디로 가는가? 주소지로 가야죠. 예, 그런 거 구분하실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맨 밑에 갑니다. 16번, 17번, 18번 이쪽 봅시다. 16번 같은 등록에 관계되는 재산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있어 등록 면허세를 지방자치단체별로 부과할 수 없을 때 그때는 밑줄 어디로 가라?
등록 관청 소재지. 밑줄. 등록 관청 소재지. 이게 강동구와 또 경기도 하남시와 이렇게 연결 두 개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떤 특정 지방자치단체를 부과할 수 없으면 그때는 어디로 간다 그러면 등록 관청 소재. 여기서 여기 등록 관청은 어디야? 등기소. 등기소 생각하시면 돼요. 17번. 같은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설정하는 둘 이상의 저당권을 등록하는 경우에는 이를 몇 개의 등록으로 보라. 하나의 등록으로 봐서 추가 담보하는 것은 그 등록에 관계되는 재산을 밑줄 처음 등록한 관청 소재지. 밑줄 처음 등록하는 등록 관청 소재지. 이거 제가 설명드렸나요? 여러분한테? 추가 담보. 했죠 한번? 그래서 대출을 받았는데 LTV 잘 아시죠? 대출, 담보대출 비율 유지함에 따라서 뭐가 시가가 하락하면 담보 제공한 부동산 가치, 담보 가치가 어떻게 하면 떨어지면 이 LTV를 유지하기 위해서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해야 된다고 했죠. 뭐 일부 상환하거나 또는 뭐 추가 담보 제공해야 된다고 했죠. 이때 그 추가 담보를 제공할 때는 대출 계약은 몇 개니까 하나니까 이 등록을 하나로 보되 추가하는 거는 처음 등록한 등록관청 소재지를 뭘로 하라는 얘기라면 납세지로 하라. 그렇게만 보시면 돼요. 이해하셨나요? 예. 네, 18번. 1번부터 14번까지 납세지가 분명하지 않으면 이때는 밑줄 할 수 없죠. 뭐 어디로 가는가? 등록관청 소재지. 그래서 여러분 16, 17, 18 다 어디가 나왔죠? 여러분? 등록관청 소재지죠. 16, 17, 18 공통점 뭐야 여러분? 등록관청 소재지인데 추가 담보할 때는 어디로 가라 그러면 처음 등록한 등록관청 그것만 들어간다. 그것도 하나 요령이야 문제 찍을 때. 자 175쪽 비과세 갑시다. 면허는 볼 필요 없어요 여러분. 자 비과세도 뭐 시험에 개별적으로 출제될 가능성은 매우 적죠. 그래서 1번 국가 등이 등록이 된 비과세 같이 봐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조합 누구죠? 과세권자 또는 외국 정부나 또 누가 나오죠? 주한국제기관 자기를 위하여 취득하면 취득세 비과세 등기하면 등록물세 비과세다 그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거기 1번은 옆에다 적어놔 취득세와 동일 취득세 등록물세 다 비과세죠 뭐. 다만 뭐가 나오면 외국 정부가 나오면 뭐와 연결돼요 여러분? 상호주의. 자 그 다음에 2번 그 밖에 비과세죠 그 밖에. 그래서 1번 회사의 정리나 특별청산에 관하여 법원의 촉탁 여기 붙여 법원의 촉탁이죠 촉탁. 단서에 있네요. 그냥 눈만 보시고요. 자 2번 행정 절차의 변동이라고 그랬죠. 어떤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등기가 아니라 행정 시스템의 변동이죠. 그래서 뭐 행정구역의 변경 주민등록번호 변경 지적소관청의 지번 변경, 계량 단위의 변경, 등기 등록 담당 공무원이 착오미 이와 유사한 사유로 인한 등기 등록으로서 주소, 성명, 주민번호, 지번, 계량 단위에 대한 단순한 뭐 표시사항에 대한 변경 회복 또는 경정 등록이죠. 3번이 제일 중요하다 그랬죠? 어쨌거나 지적공부상 지목이 묘지인 토지에 관한 등기. 이때 취득세는 뭐였지만 특례세를 2% 과세했지만 등록 면허세나 재산세는 뭐랬어요 여러분? 비과세입니다 그랬죠. 네, 됐어. 자 과세 표준 갑시다. 이제 등록면허세 과세 표준. 기본적으로 뭐와 똑같다 그랬어요 여러분? 취득세와 같습니다 그랬죠. 다만 취득세는 무슨 당시고 취득 당시고 등록면허세는 등록 당시 그것만 구분하시면 되죠. 그래서 같이 볼까요? 맨 밑에 부동산 선박항공기, 자동차, 건설기계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 밑줄 어느 당시? 등록 당시의 가죠. 취득세는 취득 당시 그거야 여러분 외울 필요 없잖아. 취득세는 취득 당시, 등록면허세는 등록할 당시. 그러면 이때에 요 등록할 당시의 가액을 결정하는 방법은 등록 당시의 가액을 결정하는 방법은 뭐와 똑같아? 취득세와 똑같이 뭐 원칙가 뭐와 예외와 뭐 특례 그대로 오는 거야 여러분. 그대로 뭐 따로 정리할 게 뭐가 있어. 그래서 원칙 무슨 가액이 여러분? 등록자의 신고한 가액이죠 뭐. 근데 2번 신고가 없거나 뭐야 무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시가 표준액보다 뭐 적은 경우 뭐야 이거 과소신고. 그래서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는 취득세 똑같이 올라가는가 시가 표준액이죠.
양가를 1번 취득세 과세표를 몰라면 사실상 취득가격을 하는 경우 그때는 그 밑에 시가표현에게 불구하고 등록면허세도 몰라는 거라면 사실상 취득가격을 하는 거죠. 또 개인이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여 취득할 때 그 취득세에서 그에 따라 계산한 취득가격 이걸 그대로 뭘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등록면허세 과표라라. 이때 그에 따라 계산한 취득가격 밑줄 이거 뭐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이 뭐해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여 취득하는 경우로서 법인 장부 등에 따라서 몇 프로? 90%를 초과하여 법인 장부에 따라서 어떻게 하면 입증되면 법인 장부에 따라서 입증이 되면 그때의 취득세 과표는 양가로 1번, 2번, 3번을 뭐한 금액? 더한 금액, 합한 금액을 뭘로 하라? 과표로 하라 그 얘기죠. 요때 요 1번 기억나시나요? 법인 장부로 증명된 가액. 페이지 쪽수에 적혀 있어 안 적혀 있어? 거기 참고 안 적혀 있어요? 자, 참고 적으세요. 참고 몇 페이지라 적냐면 122쪽. 아, 죄송합니다. 123쪽이네. 123쪽 적으시고 123쪽 잠깐 오세요. 전혀 안 봤던 내용이 또 나오겠죠? 123쪽 와. 5번 건축물의 건축 표시가 됐네. 벌써 별표까지 쳐져 있네. 희한하네. 5번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는 특례 있죠? 네. 그래서 누가 법인이 아닌 자 누가 개인이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하여 취득하는 것으로서 취득가격증 몇 프로를 90%를 넘는 가격이 뭐에 따라서 법인장부로 어떻게 되면 증명되면 그 밑에 양가로 1번, 양가로 2번, 양가로 3번을 뭐한 금액? 합한 금액을 뭐라라고? 과표로 하라고요. 그래서 양가로 1번 법인장부로 증명된 금액이죠. 2번 법인장부로 증명되지 않았다도 뭘 받았다? 계산서나 세금 계산을 받았고 그로 증명된 금액. 여기다 3번 부동산 취득할 때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의 매각 차손 요 세 가지를 보고 한 금액 더한 금액을 뭘로 하라고? 과표로 하라고. 그러면 그걸 그대로 등록 면허세 정할 때 그대로 어떻게 하라? 끌고 와라 그 얘기죠. 자 다시 177쪽입니다. 자 그래서 결론 이건 다 어디서 봤던가 똑같아. 지금 했던 거 다 어디서 봤던가? 취득세에서 봤던가 여러분. 그래서 시험은 그 밑에 특례 양가로 2번 별표 3개짜리죠. 이게 시험에 나온다 그랬죠. 취득 당시가 아니라 어느 당시? 등록 당시에 뭐로 인해서 자산 재평가나 감가상각 등의 사유로 가액이 어떻게 했대? 달라진 경우 이게 조건이죠. 취득 당시가 아니라 등록할 당시에 이렇게 자산 재평가나 감가상각 등의 사유로 가액이 달라졌을 때 그때는 무슨 가액을? 변경된 가액. 동그라미 변경된 가액. 이걸 뭘로 하라? 과표로 하라. 이 경우 변경된 가액은 등기 1 또는 등록이 현재 법인장부로 뭐 한 거예요? 법인장부나 결산서로 뭐 한 거? 증명된 금액. 이걸 자꾸 출제는 뭐로 바꿔? 변경 전 가액으로 자꾸 장난치죠. 달라졌을 때는 달라진 금액으로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걸 출제는 자꾸 얼른 몰고 간다고? 변경전으로 갖고 간다고. 그거 맞았다고 틀렸다고? 틀렸다고. 변경전 가액이 아니라 뭐야? 변경된 가액을 과표로 하라고. 한 글자 차이야, 한 글자. 이게 고사정에서 여러분 한 글자 고친 거 보여야 되는 거야. 그죠? 자, 그 다음에 과세표준, 그래서 여기 별표 3개 표시했어요, 여러분, 이거? 예. 이거 사례 설명드렸어요, 여러분, 지난번에 할 때. 자산 재평가 설명드렸죠. 자, 그 다음에 채권의 목적이 된 것도 요거 별표 2개라고 그랬죠? 채권 금액으로 과세액을 정하는 경우. 뭐랬어, 이게? 적용 압처. 저가 뭐야? 저당권, 경은, 경매신청, 압은, 가압류, 천은, 가처분. 그래서 이렇게 적용 압처 등 채권 금액을 과세액을 하는 경우에 일정한 채권 금액이 자 밑줄 뭐 할 때는 없을 때 일정한 채권 금액이 뭐 동그라미 없을 때 있으면 그 채권 금액이고 없을 때 그때는 뭘로 과표를 하라? 채권이 목적이 된 것에 가액. 여기 채권이 목적이 된 것에 가액 적어놨죠. 뭐 채권 최고액.
여러분 어디서 배우셨어요? 채권 최고액은 저당권, 근저당권 할 때 들으셨죠? 채권 최고액. 그걸 말하는 거죠. 또는 처분의 제한이 목적이 된 금액. 요 놈을 뭘로 하라? 채권 금액인 과표로 하라. 그 얘기죠. 2번 안분계산, 3번 한 건. 요거는 읽어만 보시고요. 자, 우리가 정리할 게 바로 나왔죠. 178조 박스. 근데 거기 부동산 등기세율 본문 봅시다. 본문. 자, 등록면허세는 등록에 대하여 과세 표준에 다음에서 정하는 뭐를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율한다. 다만 밑줄 이때 산출한 세액이 과표에다 세율을 정해서 나와서 뭐가 산출세액이 기타 등기 등록세 세율 얼마 6,000원보다 뭐하면 적으면 이때는 그 밖에 등기 등록세율 얼마 6,000원을 세율액으로 하라 그 얘기죠. 이걸 우리 뭐라고 그랬어? 최저한세 등록면허세만의 독특한 특징이죠. 자, 그러면 우리 부동산 등기 표준세율 별표 3개짜리죠. 자, 거기 보니까 뭐가 나와 있고 소유권 관련 등기가 있고 소유권 취득 등기가 있고 그 소유권 취득 등기 밑에 뭐가 있어요? 여러분 물건이나 뭐 임차권이 되었죠. 자, 요 물건과 임차권은 다시 몇 가지로 구분하셔서 2가지로 구분하셔죠. 무슨 등기와 설정 등기와 이전 등기 그리고 기타 등기로 구분하셔야 되는 거죠. 근데 요 소유권 취득 등기, 소유권 취득 등기는 원래 어디로 가는 거지만 취득세로 과세하지만 어디로 오면 등록 면허세로 올 때는 이때 그 소유권 취득 등기에 따른 등록 면허세는 어떻게 하랬어요, 여러분? 취득세 표준세에서 몇 프로 뺀 걸로 과세하라고요? 2% 뺀 거로 과세하라고 했죠? 취득세 표준세에서 2% 뺀 세율로 과세를 하라. 단 취득세와는 달리 등록면에서는 뭐와 농지와 누구는 비영리사업자는 구분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자, 그래서 여러분 거기 소유권 보존 등기 나와 있죠? 자, 소유권 보존 등기 취득세에서 표준세는 원시 취득 몇 프로지만 2.8이지만 원로면 등록 면허세로면 2%를 뺀 몇 프로 내라? 0.8% 내라 그 얘기죠. 자, 유상승계 취득 갑시다. 유상승계 취득일 때 취득세는 유상일 때 몇 프로지만 4%지만 등록 면허세를 할 때는 여기서 몇 프로 빼라? 2% 빼라. 그래서 몇 프로 내라? 2% 내라는 얘기죠. 자, 상속을 받다. 그럼 취득세는 몇 프로지만 2.8%지만 뭘로 할 때는 등록 면허세는 2% 빼면 몇 프로 내라? 0.8% 내라. 상속의 무상. 증여일 때 취득세는 몇 프로지만 3.5지만 뭘로 오면 등록 면허세 할 때는 몇 프로 빼라? 2% 빼라. 그래서 몇 프로 내라? 1.5% 내라. 그 얘기죠. 이해하셨죠, 여러분? 이거 뭐다. 그렇지만 취득세와는 달리 농지나 비영리사업자 별도로 구분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것만 확인하시면 되죠. 뭐. 그리고 과표는 무조건 무슨 가액이죠, 여러분? 밑줄 부동산 가액이죠. 소유권과 관련된 취득 등기 때 과표는 무조건 무슨 가액이야? 부동산 가액이죠. 자, 여기 갑시다. 이제 물건과 임차권 기본적으로 어디야, 여러분? 여기는 을구죠. 을구. 자, 그래서 물건과 임차권에 관련된 무슨 등기? 설정 등기, 이전 등기, 설이. 누군지 다 아시죠? 예. 이때는 천분이 얼마 되는 거예요, 여러분? 2가 된다. 설이. 설이야. 자, 이때 물건과 임차권의 설정과 이전 등기 때 새로운 무조건 천분이 얼마고? 2. 그래서 여기는 뭐가 나온다? 시험에 과표가 나온다죠? 과표. 여기는 뭐가 중요하다고요? 과표. 자, 과표 중에서 우리가 제일 먼저 외울 게 뭐였죠, 여러분? 지상렬이가 뭐하면? 가등기라면. 지상렬이가 가등기라면 얘들은 물건이지만 뭐를 과표로 한다? 부동산 가액을 과표로 합니다. 그랬죠? 근데 중요한 거는 뭐는? 가등기는 부동산 가액은 물론이지만 모두 채권 금액도 과표로 합니다.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가등기는 과표가 몇 개가 나올 수 있다? 2개.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되는 거죠? 이건 여러분이 등기부에서 잘 배울 것이고요. 어쨌거나 지상권은 뭐를 가지고 한다, 여러분? 부동산 가액을 과표로 하지만 가등기는 부동산 가액 외에 모두 채권 금액도 과표로 한다. 잊으시면 안 되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바로 그 유명한 뭐죠, 여러분? 적용합처죠. 적용합처. 뭐죠? 저당권, 경매신청, 가압류, 가처분이죠. 자, 이러한 적용합처일 때 과세 표준은 뭐가 되는 거죠, 여러분? 채권 금액이 되는 거죠. 채권 금액. 아,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오는 거죠. 적용합처, 채권 금액. 그리고 최근에 시험에 나왔던 게 바로 뭐였죠, 여러분? 임차권입니다. 그랬죠, 여러분? 임차권. 그럼 임차권 설정 등기할 때는 여러분 보증금과 월세 중에서 어떤 걸 가지고 와라? 월세. 그 월세를 월 임대차 금액으로 표현했을 뿐이죠. 자, 그럼 임차권과 유사한 물건이 바로 뭐야, 여러분? 전세권. 전세권에 쓸 필요 없죠. 뭐야? 전세 금액이죠, 뭐. 그럼 아직 안 나온 용의 물건이 뭐가 있어요, 여러분? 지역권 아직 안 나왔네. 그럼 지역권은 어디로 가면 돼? 요역지야, 승역지야? 요역지죠. 발음하기 편한, 요요지 가해. 그러니까 요역지 가니까 편익을 제공받는가, 제공하는 토지야? 제공받는 토지를 말하죠. 그래서 뭐, 별거 있어? 나무 주워 먹는 문제야, 우리 이거는. 자, 설정 등기와 이전 등기를 제외한 나머지는 한 건당 얼마, 여러분? 6,000원. 이때 얘는 과표가 뭐로 나타났죠? 건수, 물량으로 표현돼서 이걸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종량세 그랬죠. 여기는 다 가액을 과표를 했기 때문에 여기는 가액을 과표를 했기 때문에 뭐가 되는데, 여러분? 종가세가 되는 거죠. 그때는 건수로 나왔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때는 세율이 비율로 나타나지 않고 뭐로 나타나서 금액, 일정한 금액 얼마? 6,000원. 이게 바로 뭐 여러분? 정액세죠. 정액세. 그러면 종가세 때는 항상 세율이 뭐로 나타났죠? 비율로 나타나는 그 뭐야, 여러분? 정률세. 그럼 지금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 부동산 등기는 과표가 종가세 외에 뭐가 있다 보니까 종량세가 있다 보니까 세율이 정률세 외에 뭐가 있다? 정액세가 있다. 이게 부동산 등기의 특징이기도 하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되죠, 뭐. 등록면에서 가장 시험이 많이 나오는 거야. 여기서 나오면 맞춰야 돼, 여러분. 예. 여기서 나왔는데 틀렸다. 그건 솔직히 말씀해서 자기가 공부를 안 한 거야. 무슨 시험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자기가 공부를 안 한 거하고 시험이 어려운 건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동일시하죠. 자, 그 다음에 주의할 게 있죠, 여러분. 박스 첫 번째 줄 1%부터 2%, 3% 세율을 적용받는 주택의 등록 면허세는 밑줄 해당 주택 취득세를 몇 프로를 곱하라? 10%를 50% 곱한 세를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등록 면허세 세율을 하죠. 자, 예를 들어서 6억 이하일 때 취득세는 몇 프로죠, 여러분? 1%. 이걸 등록 면허세로 가세할 때는 이때는 표준세 2%를 빼, 못 빼? 못 빼지. 마이너스 1%밖에 안 나왔으니까. 거기서 2%면 마이너스가 되잖아. 그러니까 이때는 요 취득세 표준세 2% 뺀 것이 아니라 그냥 몇 프로 곱하라고? 50%. 그럼 1%에 50%는 얼마? 0.5%를 등록 면허세 세율로 하라는 얘기죠. 자, 2%요. 6억 초과 9억 이하인 주택이야. 6억 초과 9억 이하인 주택은 취득세 몇 프로야? 2%. 근데 그 2% 취득세 2% 빼버리면 제로가 돼버리잖아. 그러니까 그걸 적용하지 말고 그냥 2%에 몇 프로? 50%. 그럼 몇 프로? 1%를 등록 면허세 세율로 하라 그 얘기죠. 이해하셨어요? 그 말? 예. 나머지는 그냥 누르마 보시고요. 거기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게 또 하나 있죠. 당구장보 최저한세 나왔네요. 최저한세. 하여튼 최저한세는 어디서만 나오는가? 등록 면허세에서만 나오는가? 그래서 최저한세. 예. 그래서 이렇게 부동산 등기세액이 얼마 미만이면 6,000원 미만이면 우리는 얼마를 한다 여러분? 6,000원 적용한다 그 얘기죠. 자, 그다음에 여러분 탄력세 밑줄 탄력세. 지방자치단체는 조례정랑 받아서 역시 등록세를 표준세율의 몇 프로 범위에서 50% 범위에서 뭐하세요 여러분? 가감할 수 있다. 자, 등록면허세 중과세가 있죠. 아, 이거 정말 안 넣기 바랍니다. 재작년인가요? 등록면허세 중과세 나왔을 때 아주 돌아버린 거 나왔죠, 시험에. 안 넣기 바래. 그래서 실제 재작년 요 등록면허세 중과세 나왔을 때 요 중과세 재배 업종인 할부금융업이
중과 대상이냐 아니야 있다 이렇게 물어보면 정말 돌아버리는 거죠. 일단 여러분 우리 등록면허세 중과세 몇 배짜리밖에 없다. 100분의 300. 몇 배 중과세? 3배. 요것만 동그라시시다. 그래서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를 할 때는 그 세율을 해당 부동산 등기세율이나 법인 등기세율의 100분의 얼마? 300. 100분의 300. 해당 부동산이나 법인 등기의 몇 배? 3배. 3배 중과세 하는 거야. 고맙게도 그 전에 이걸 몇 배로 고쳤냐? 2배 이렇게 고친 적도 있어요. 여러분 100분의 200 아니 등록세 중간에 100분의 얼마다고? 300 3배 중과세밖에 없어요. 그래서 거기 1번 2번 다 어디 안에서 여러분 대도시 안에서 일을 저지르는 것들이죠. 대도시 안에서 법인을 설립하거나 또는 뭐 대도시로 전입하는 경우 이때에는 등록세 몇 배? 여러분 3배 중과세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넘어갑시다. 그 자꾸 보고 있어봐요 여러분 피곤했죠. 자, 어디부터 181조 부가징수 갑시다. 별표 2개, 별표 2개. 기본적으로 얘는 뭐와 똑같다고 여러분? 취득세와 동일하죠. 뭐 취득세 동일. 그래서 원칙 뭐죠, 여러분? 신고 납부죠. 예외 뭐죠? 보통 징수죠. 그리고 뭐가 인정되죠? 기한 후 신고. 이건 뭐와 똑같아요, 여러분? 취득세 똑같아, 구조가. 그래서 양가로 1번. 등록을 하려는 자, 누구야? 납세 의무자죠. 근데 취득세는 과세 물건을 뭐한 자였고, 취득한 자였다면 여기는 등록을 한 자가 아니라 뭐야? 등록을 하려는 자. 아직 등록했어? 안 했어? 아직 안 했죠. 글자는 과표다세를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언제까지 밑줄? 등록을 하기 전까지. 등록하기 전까지. 이때 그 밑에 세 줄줄 이 경우 등록을 하기 전까지란 등기 등록 신청서를 어디에? 등기 등록 관서에 뭐 하는 날까지? 접수하는 날까지. 네. 그래서 여러분 요 등록을 하기 전까지라는 것은 등기 등록 신청서를 등기 등록 관청에 뭐 하는 날까지? 접수하는 날까지는 맞다. 거기까지만 버렸죠? 다만부터 보라 보지 마라. 보는 거 아니라서. 네. 그 다음에 동그라미 1번. 등록면허세를 뭐 하는 사람은 신고하려는 사람은 뭐를? 신고서를 납세지에 관할 누구한테? 시장, 군수, 구청장이 어떻게 하라? 신고하래서 1번은 뭐고? 신고. 2번은 뭐랬어? 납부. 납부는 어디 가서 하면 돼? 은행. 그래서 신고와 납부는 뭐다? 별개다 그랬죠. 별개. 자, 양가로 2번과 양가로 3번 우리 묶여있죠 여러분? 예, 과세 물건의 상태 변동. 이거는 이미 어디서 봤어요? 우리가 취득세에서 봤던 거죠. 그래서 양가로 2번과 다음 페이지 양가로 3번. 과세 물건의 상태 변동. 이때는 등록 면허세라더라도 등기 전까지가 아니라 언제까지 내야 돼? 60일 이내죠. 작년까지 며칠 했다가 30일 했다가 올해부터 60일로 바뀌었죠. 취득세와 동일. 그래서 결론 낼게요. 취득세나 등록면허세 신고에 관해서 이제 30일짜리 있어 없어? 없어. 일수나면 다 며칠이야? 60일이야. 예, 나오면 맞춰야 되죠. 자, 양가로 4번 신고의제 규정이죠. 별표 2개. 등록면허세 독특한 특징이죠. 그러니까 시험에 잘 나오죠 이런 거. 그래서 위 1번부터 3번까지에 따른 밑줄 뭐를 다 하지 않았지만 신고 의무를 다 하지 아니한 경우 밑줄 쳐져 있죠. 그 뭐라고 써?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한 경우에도 등록 면허세를 뭐 하기 전까지? 등록하기 전까지 뭐는 했다? 납부는 하였다.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한다 여러분? 신고를 하고 납부를 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중요한 게 그죠.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였지만 신고를 한 거로 보기 때문에 이때 결론 뭐 무신고 가산세나 과소신고 가산세를 부과한다, 부과하지 아니한다,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게 바로 신고의제 규정이죠. 자, 그 다음에 양가로 5번. 납세자가 뭘 하려면 등록을 하려면 그 등기 등록 신청서에 뭐가 첨부된다고요? 등록 면허세 영수증이 첨부된다고 했죠. 자, 183조 기한 후 신고. 예, 3번 예외 뭐 보통징수 뭐와 똑같아? 등록 면허세 똑같죠. 따로 정리할 필요가 없죠. 자, 그 밖에 징수 방법 중에서 양가로 2번 한번 봅시다. 양가로 2번. 같은 채권을 위하여 부동산의 담보 업무를 뭐 하는 경우 추가하는 등기죠. 그럼 그 추가 담보 등기는 얼마 내라고 밑줄? 6,000원만 내려요. 6,000원만. 이미 앞에
예, 앞에 담보물 추가세 등록면허세 냈으니까 추가는 담보는 그냥 얼마만 내라고요? 6,000원. 최저한세 얼마? 6,000원만 내라는 얘기죠. 그리고 역시 등록면허세 낼 때는 부가세 조치가 여러분 뭐와 뭐가 있다? 취득세 똑같이 지방교육세와 농어촌 특별세 몇 가지? 두 가지. 이거 우리 지난번에 계산 문제 풀어봤었죠? 응? 예, 그래서 과표에다 세율 곱해서 나온 산출세에서 예, 공제를 한 세액 감면 후에 납부세. 그래서 이때 등록면허세 납부 요거 합시다. 지난번 했나 안 했나 요거? 했죠? 예, 산출세액이 얼마 나왔다? 1,000만 원 나왔고 여기서 세액 감면을 받은 게 40%다 가정했을 때 얼마? 400만 원을 빼는 거죠. 그럼 얼마 나왔죠, 여러분? 납부할 세액이 600. 그러면 지방교수는 얼마 내는가? 지방교수 얼마 내라고? 응? 지방교수 얼마 내라고? 120만 원 내라고. 농특세 얼마 내라고? 농특세는 얼마? 80만 원. 그래서 이거는 농어촌 특별세로 내시고 요거는 뭐로 내고 120만 원은 지방교육세. 그래서 몇 가지로 내라? 두 개로 나눠서 내라 그 얘기죠? 네, 됐죠 여러분? 됐어요. 자, 그래서 등록면허세 우리 한번 오늘 나간 프린트 확인해 봅시다. 자, 1번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납세 의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물어봤죠? 옳은 거. 1번 등록을 하는 자는 재산권 기타 설정, 권리 설정 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해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사실상의 등기 권리자를 말한다. 맞아서 틀렸어? 틀렸죠. 뭐가 틀렸어요? 사실상이 틀렸죠. 사실상이 아니라 뭐랬어? 외관상이랬죠. 2번 등록에는 취득세 부과 제척기간이 경과한 물건의 등기나 등록 또는 취득가액이 50만 원 이하의 물건의 등기 등록을 포함한다 제외한다. 여기는 포함한다죠. 포함한다. 맞는 말이죠. 2번은. 그래서 취득세 제척기간이 만료가 됐거나 취득세 면세 여기 취득세 면세점이 어디 나와 있어? 취득가 50만 원 이거 보고 면세점이니까 이놈들은 취득세 내지 말고 뭐로 내라? 등록 면허세 내라. 그러니까 포함이죠. 답은 2번이네요. 자, 3번. 저당권 설정 등기의 등록 면허세 납세 의무자. 저당권 설정 등기를 물어봤으니까 이때는 누가 돼요, 여러분? 저당권자인 채권자죠. 그때 얘는 뭐가 나왔으니까 설정 의무자인 채무자가 나왔으니까 맞아서 틀렸어? 틀렸죠. 설정 의무자인 채무자는 무슨 등기일 때야? 말소 등기일 때 납세의무자고요. 설정 등기일 때는 누가 내는가? 채권자가 내야 되죠. 자, 4번과 5번 묶으세요. 4번과 5번. 그래서 이거 4번과 5번은 기본 통칙에 나와 있는 거야. 기본 통칙. 자, 등록이 된 이후 법원의 판결 등에서 그 등기 등록이 뭐가 됐어요? 그러면 무효 또는 취소가 돼서 그 등기 등록이 어떻게 했어? 말소되었어. 그러면 이때 이미 납부한 등록면허세는 과오납으로 환급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환급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 등기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등록면허세 환급해줘 안 해줘? 안 해줘. 5번 지방세 체납 처분으로 밑줄 지방세 체납 처분이죠. 지방세 냈어 안 냈어? 안 냈어. 그래서 그 소유권을 누구 명의로? 과세권자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이전한대. 그럼 여기까지는 뭐야 여러분? 비과세죠. 왜? 과세권자인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이전 등기하는 거니까 비과세죠. 그런데 그 물건에 전세권이나 가등기로 되어 있는 것을 뭐하는 말소하는 뭐가 있게 되면 대위적 등기가 있으면 그 밑줄 그 대위적 등기에 대해서는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고 비과세되는 것이다가 아니라 누구한테 소유자가 누가 그 소유자가 등록면허세를 납부하려야 합니다. 그래서 대위적 등기는 비과세를 적용하고 적용하지 않고 그 누가 소유자가 등록면허세를 납부된 거죠. 자, 그래서 답은 몇 번? 2번. 2번. 지방세법상 등록면허세가 비과세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 1번. 우리나라 정부의 등록에 대해서 과세는 외국 정부. 얘는 과세죠? 예, 상호주의죠. 1번이 답이네,
나머지 다 뭐야, 여러분? 비과세. 자, 문제 3번. 지방세법상 등록 면허세 과세비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은 별표에서 2개짜리네요. 1번. 부동산에 관한 등록 면허세 과세비는 신고가 없대. 뭐야? 무신고. 그럼 뭐야? 시가 변액이죠. 2번. 개인이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을 취득하는 것에서 취득가치 몇 프로를 90% 넘는 가격의 법인 장부에 따라 어떻게 하면 입증하면 그때는 취득세 과세표를 뭘로 알아? 등록 면허세 과세표를 알아. 맞아요? 네, 맞는 말이죠. 그래서 거기 취득세 과세표준 밑줄 우리 아까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양 1, 2, 3을 더한 금액, 더한 금액, 그에 따라 취득한 가격, 취득세 방법에 따라서 계산한 가격을 등록 면허세 과세표는 거죠. 자, 3번. 채권 금액에 의해 과세액을 정하는 경우에 일정한 채권 금액이 없을 때 적용 압처인데 일정한 채권 금액이 없다. 그때는 채권이 목적이 된 것에 가해, 즉 채권 최고액이나 처분의 제한이 목적이 된 금액, 이걸 뭘로 알아? 채권 금액을 하라 그러죠. 맞는 말이죠? 예. 4번. 부동산의 변경 등기, 말소 등기, 해지 등기 등 이 경우 등록 면허세 과세표는 매 한 건당을 한다. 그렇죠. 각종 변경, 말소, 해지, 분필 등일 때는 한 건당 얼마? 6,000원 건당으로 나왔죠. 5번. 법인이 국가로부터 취득한 부동산은 등기 당시의 자산 재평가 사유로 가액이 증가한 것이 그 법인 장부로 입증되더라도 재평가 전의 가액을 과표한다. 맞아서 틀렸어. 틀렸죠. 예. 변경 전 가액이 아니라 뭐야? 변경된 가액이죠. 그래서 답은 5번이죠. 그래서 여러분 3번과 4번, 아니 3번과 5번이죠. 5번이 별표 3개짜리고요. 3번이 별표 2개짜리죠. 나머지는 뭐와 똑같아? 취득세와 같은 것들이죠. 1번, 2번은. 4번은 이제 우리 한 건당 6,000원이고. 자, 문제 4번. 지방세법상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표준세율로 틀린 것은 다음 표준세를 적용한 산출세액이 부동산 등기에 대한 그 밖의 등기 등록세율 얼마? 6,000원보다는 뭐다? 크다라고 가져라. 그러니까 최저한세는 지금 논하라, 논하지 말자. 논하지 말자 그 얘기 여러분. 문제점이 자꾸 어려워져. 이렇게 단서를 가르고 단서를 지금 누지 우리 안 줄여도 우리는 모르는데 출제는 미리 쫄아갖고 미리 제외하는 거죠. 스키. 자, 별표 3개짜리죠. 어쨌거나 등록면허세에서 가장 전형적인 출제 부분으로서 나오면 맞춰야 되죠. 자, 1번 전세권 말소 등기대. 그럼 한 건당 얼마 여러분? 6,000원이죠. 6,000원. 무슨 등기니까? 각종 변경 말소 해지 때는 얼마? 6,000원. 자, 2번 상속으로 인한 농지랬죠. 그럼 상속이니까 소유권이고 소유권은 무조건 부동산 가액에다 세율은 1,000분의 얼마야? 8이야. 맞아 틀려? 응? 등록면허세 농지 구분한다 안 한다? 안 한다 했잖아. 그럼 상속이 때 2.8% 2% 빼면 몇 프로? 0.8 1,000분의 8 맞는 말이죠. 자, 3번. 지상권의 설정 및 이전 등기. 지상권의 설이. 그럼 뭐, 가피는 뭐야? 채권금의 1,000분의 2야? 아니죠. 지상권일 때는 뭐랬어? 부동산 가액이죠. 과표. 그래서 과표가 틀렸네요. 자, 4번. 임차권일 때 뭐야, 여러분? 월세. 나왔죠. 그 다음에 5번. 저당권 설정이 됩니다. 뭐야? 채권금의 세는 다 설이니까 1,000분의 얼마? 2. 예. 답은 몇 번? 3번. 됐죠. 자, 문제 5번. 등록 면허세 불가징수에 관한 다음의 설명이 틀린 것은? 별표 2개죠. 1번. 등록을 하려는 자. 그자는 과표에다 뭘 적용해서 세율을 정해서 산출한 세액을 언제까지? 등록을 하기 전까지. 밑줄. 등록을 하기 전까지. 이게 신고기한이죠.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어떻게 하라? 신고 앤 납부. 2번. 지방세법에 의하여 등록면허세를 비과세 받았어. 비과세 받은 해당 과세 물건이 뭐로 바뀌었대? 부과 대상이 되었대. 그때는 사유 발생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과세비다 세율을 정해서 산출한 세액을 신고하거나 납부한다. 그렇죠? 맞았죠? 틀렸어요? 왜 틀려? 30일짜리 없다고 그랬잖아. 이제 60일이라고. 2번이 답이죠. 그래서 개정된 내용을 답으로 물어봤죠. 자, 3번. 등록 면허세를 법정 신고 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 제출하지 아니한 자. 그러면 제출하지 않은 자니까 뭐야? 무신고자. 그러면 납기 후 과세표준 신고서 밑줄. 납기 후 과세표준 신고서. 이게 바로 뭐야, 여러분? 기한 후 신고. 이 법률적 표현 방식이죠. 4번.
등록면허세 납세 문제가 신고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등록면허세 산출액을 등록하기 전까지 뭐는 했다 그러면 납부는 했대. 그럼 그때 무신고 가산세 과소신고 가서 부과한다 부과하지한다 부과하지한다. 그 유명한 뭐야 그러면 신고의제 규정이죠. 6번 부동산의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납세 문제는 등록면허세 20% 상당에 대한 뭐를 내라고요? 지방교육세. 맞는 말이죠? 예. 물론 감면세기 나면 어디로 가면 돼? 농어촌 특별세 가면 되는 거죠. 아, 왜 이렇게 문제가 많어? 6번 지방세법상 등록면허세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은 별표 3개 종합 문제죠. 가장 전형적인 출제 패턴이죠. 예, 등록면허세는 몇 문제 나오니까 하나 나오니까 이 하나 갖고 이것저것 물어보는 거죠. 1번 같은 등록에 관계되는 재산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있어 등록면허세를 지방자치단체별로 부과할 수 없을 때 그럼 이나 원래 가래서 등록관청 소재지. 그래서 1번은 뭐야? 납세지 규정을 물어봤죠. 납세지. 2번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할부금융업을 영위하게 하여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할 때 이때 설립함에 따른 등기할 때는 그 세율을 해당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 그 등기로부터 2년 이내 업종 변경이나 업종 추가는 없다. 맞아, 틀렸죠. 할부금융업은 밑줄 요 3배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죠. 예. 실제 요 6번 기출문제입니다. 아니 이걸 물어보면 우리가 아냐고. 중과 제외 업종이 30몇 가지가 있는 걸 그걸 어떻게 외우고 있냐고. 자, 나쁜 놈이죠. 그래서 틀렸죠. 하나 나온 거. 에이씨. 3번 무덤과 이에 접속된 부속 시설물의 부지로 사용된 토지에서 지적공보다 지목이 이거 나왔네. 이걸 답으로 줬으면 맞출 수 있었는데. 그죠? 예, 지적공부상 지목이 묘지인 토지에 관한 등기에 대해서 등록에서 부과하지 아니한다. 비과세. 맞나요? 맞죠? 예. 이걸 부과한다. 이렇게 디스키. 그래서 옛날 문제하고 지금 문제 차이점은 바로 이거죠. 옛날 문제 같으면 2번을 답으로 요구 안 했어요. 못 보던 거 나와서 답이 아니었는데 요즘은 이렇게 답으로 물어보기도 해요. 이러니까 지금 여러분 솔직히 저는 고민하는 거죠. 어디까지 해야 되나, 어디까지 해야 되나. 그렇다고 들어가자니 여러분이 안 쫓아오고, 안 들어가자니 안 했다고 뭐랄 거고. 예. 4번. 재산권 기타 권리 설정 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해 등기 등록을 받는 등기 등록부상에 기재되는 명의자. 밑줄 등기 등록부상에 기재된 명의자. 이게 바로 뭐야? 등기 명의자죠. 그럼 그 사람이 뭐 내라? 등록면허세 내라. 이런 거나 좀 답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5번 지방자치단체장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등록면허세를 부동산 등기에 대한 표준세율의 몇 프로 범위에서 50% 범위에서 뭐 할 수 있다? 가감할 수 있다. 이거 탄력설이네. 그럼 우리가 그래도 1번과 3, 4, 5는 답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제가 욕심을 많이 부렸나요? 아니 우리가 기본적으로 1번, 3, 4, 5번을 했으니까 얘는 맞았다라는 거 확인하면 우리는 2번이 맞았는지 틀렸는지 모르지만 어쩔 수 없이 몇 번을 찍는 수밖에 없어. 2번을 찍는 수밖에 없는 거죠. 뭐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나요? 예. 그러면 이제 합격하는 거고, 엄한 데 가서 삽질하고 있으면 이제 계속 힘들어지는 거고. 자, 7번 지방세법상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에 관한 설명 물어보세요. 이거는 별표 2개. 가끔가다 나온 스타일의 문제죠. 이거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통합 문제죠. 1번, 2번, 3번 묶으세요. 1번, 2번, 3번은 취득세 문제 냈네. 4번, 5번 묶으세요. 등록면허세 냈네요. 무슨 문제인지 아시겠죠? 예. 그럼 1번 취득세 과세물권을 취득한 후에 중과세율 적용 대상이 되었대. 그 유명한 과세물권의 상태 변동. 이때는 30일 이내 아니야 60일 이내 산출세에서 이미 납부한 세에서 가산세를 포함? 제외해야 되니까 가산세는 제외. 한 금액을 공제하여 어떻게 된다? 밑줄 신고 앤 납부. 맞는 말이죠. 그 유명한 뭐야? 과세물권의 상태 변동. 과세물권 상태 변동은 며칠 이내? 60일 내에 어떻게 하라? 신고 앤 납부. 그리고 이건 어디에 똑같다? 등록면허세 동일. 자, 그래서 1번 맞아서 틀려서 두 군데 틀려서 30일이 아니라 60일이고 포함이 아니라 제외. 작년까지는 제외만 틀린 건데.
자, 2번. 취득세 과세 물건을 취득한 자가 재산이 취득하는 사항을 등기하고자 할 때는 등기한 후 30일에 밑줄 등기한 후 30일. 아니죠. 며칠이냐? 응? 등기한 후 60일 이내야? 뭐 하고 있어? 지금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 등기를 하니까 등기하기 전까지지 무슨 등기한 후 60일이야. 실전에서 이러면 나가는 거야. 여러분 한 문제 한 문제 아껴야 돼. 피르면 흘려 이게. 아니 우리가 어려운 거 틀린 거면 괜찮지만 이건 맨날 한 거 아니야. 등기 등록하기 전까지다. 등기 등록하고자 할 때는 언제까지다? 등기 등록 전까지다. 근데 등기한 후 60일 이내 이러면 그래도 틀렸나 어쨌거나? 그러면 안 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등기 후 30일 아니라가 30일가 아니라 언제야? 등기하기 전까지죠. 절대 놓치지 마시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번에 틀렸다는 얘기죠? 여러분 그거 밀고 나가는 거죠. 3번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신고서를 제출해서 동법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그 유명한 부동산 거래 신고와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이가 이때 과표를 뭘로 하는가? 사실상 취득 가격이죠. 근데 얘는 뭘 했네? 시가편액을 했네. 그러니까 틀렸지. 시가편액은 언제 했대야?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일 때잖아. 3번을 찍었다. 정말 창문 열고 밀어버려야죠. 여기가 5층이라도 밀어버려야 돼. 자, 4번, 5번 갑시다. 4번, 부동산. 자, 가압류네. 가압류에 대한 뭐야, 이제? 등록 면허세. 그랬죠. 세율은 부동산 가액이 과표야? 적용, 압처. 채권 금액이잖아. 부동산 가격이 아니라 채권 금액. 적용, 압처. 세율은 얼마야? 1000분의 2. 이거는 맞잖아. 5번, 등록하려는 자가 신고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고 등록면허세 산출액을 등록하기 전까지 납부할 때는 그때는 어떻게 한다? 신고와 납부한 거를 본다. 이게 그 유명한 뭐야? 신고의제기죠. 맞는 말이네 5번이. 근데 거기 이런 말이 있네. 가로 열고 신고 기한이 있는 경우는 신고 기한까지. 자, 등록면허세 원칙은 언제까지야? 등록하기 전까지. 근데 신고 기한이 있는 경우가 있어? 등록면허세에서? 있잖아. 뭐 과세 물건의 상태 변동이잖아. 그래서 거기 밑줄 신고 기한이 있는 경우 밑줄 이건 뭘 말하는가? 과세 물건의 상태 변동이죠. 그럼 그때는 등기 등록 전까지가 아니라 며칠 이내야? 60일 이내잖아. 60일 이내. 그래서 거기 신고 기한 60일까지를 말하는 거죠. 이해하셨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가열고 신고 기한이 있는 경우 신고 기한까지 이걸 설명한 거야? 그럼 등록면허세 신고 기한이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를 말한다? 과세 물건의 상태 변동이 있대. 이때는 등록 면허세라도 사유 발생부터 며칠 이내에 내야 돼? 60일. 그럼 그 60일까지 납부하였다면 신고도 하고 납부한 거보다 결론. 따라서 저거 뭐 무신고 가산세, 과소신고 가산세 부과한다, 부과하지 않는다. 부과하지 아니한다. 여기까지 가셔야 돼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본 문제는 거기까지 갔어 안 갔어? 안 갔죠. 왜? 1, 2, 3, 4, 5 해치고 5번 답 찍느라고 고생했다 해갖고 여기서 끊어주는 센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오늘 수업을 끝내겠다는 센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 이제 우리 보유세 어디 간다? 재산세. 그래서 여러분 다음 주 오시기 전에 좀 재산세 한 번 봐주시고 오시면 고맙겠고요. 자, 오늘 수업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